자, 이어서 개장 공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유창희 본부장. 네. 한화그룹 여기 어딜 가나 저길 가나 한화그룹 얘기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김승현 회장답게 뭐 큰 잡음 없이 경영권 승계도 해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아마 계열사들도 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에서 제일 급한 회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네. 보고 있거든요. 계열사들의. 네, 특히 이제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하나오션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을 때 많은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때 뭐 잠수함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 할 때냐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네. 그게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쨌든 방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제일 잘하고 있고 그 계열사 간의 시너주가 상당히 잘 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하나 오션 이런 쪽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지서 하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다른 지주사들을 본다라면 결국은 마지막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주주환원 가야죠. 네, 네. H현대라든지 현대글로비스 네. 등을 본다라면 결국엔 다들 주주환원을 엄청나게 높이겠다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대주주 쪽에 대한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나왔던 걸 커버친다. 본다라면 네. 뭐 주주환원 정책이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 금융사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둘째 아들 쪽이 진짜 뉴스가 네. 없어요. 그래서 하나증권 이러한 부분들도 네. 최근에 보면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네. 조금씩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도 막 이렇게 나서잖아요. 지금 하나 뭐 반도체 로봇도 그러니까 둘째 네. 쪽도 봐라.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세간에서 많이 나오는 또 하나가 한미 반도체냐 한화 비전이냐. 이제 한화 비전이 인더스트리얼 이제 거기가 좀 나뉘긴 하지만 세미텍 등등으로 TC 본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미 반도체 vs 한화 비전. 유창희 본부장은 이쪽에 누구 편을 많이 들어요?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일단은 지금 한미 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네,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조금 더 한미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해 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그렇죠. 기존의 강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쪽에 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한화그룹 쪽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게임 이야기는 우리 이동근 대표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지난주부터 게임 업종들 막 들어오게 됐고 오늘 이제 NC소프트 컴콜도 있고요. 샘 울트만 오면서 크래프톤 돋보이고 있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닌가 하도 당해가지고 또 크래프톤이 벌써 한 8% 또 급락하고 있고 펄어비스의 이거 붉은 사막 언제 나오냐. 자, 게임 업종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이동훈 대표가 게임 업종 전반적 한번 총평해 주시고 투자 전략 그다음에 탑픽까지도 한번 볼까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지금 크래프톤과 다른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달라요. 네. 크래프톤은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재료들이 선반영이 됐죠. AI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게임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실적도 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게임사들이 굉장히 그 부진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배틀그라운드에 힘입은 크래프톤은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래프톤은 혼자서 이제 잘 갔는데 달려갔다가 막상 다른 종목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크래프톤 쪽으로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 이게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다른 게임주들이 정말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게임주들은 지금 차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차트들이 나오고 있고 크래프톤은 고점에서 약간 큰 갭이 나오는 갭의 음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오늘요?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 이제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실적이 정말로 돌아서느냐의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게임주들이 좀 본격적인 아시겠지만 뭐 바닥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어떤 재료들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사실 게임주들은 지금 크게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정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제 여기다 이제 재료를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크래프톤이 이제 그랬던 것처럼 과연 AI 기술이 게임에 얼마나 적용이 돼서 네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 수 최근에 넷마블도 그렇고 네. 이제 AI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개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게임주들한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중국이에요.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또 립서비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최근의 스탠스를 보면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어떤 그 무역 전쟁을 앞두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면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만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판호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중국 시장을 거의 어느 정도 놔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가세가 되어준다면은 실적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올해 이제 중요한 변수들, 신작 그리고 AI, 중국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종목들이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차트만 보면은 진짜 마음은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들은 가슴이 아프지만요. 신규 보유자들은 쉽게 들어갈 정도로 처참하죠. 네. NC소프트가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적자가 났는데 그게 IMF 외환위기 98년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네. 어디에 한번 게임 들어가 볼까 고민해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동근 대표의 픽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NC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 사실 지금 네. 가장 부담 없고 네. 어떻게 보면 NC는 지금 저도 이제 NC가 가장 좀 눈에 띄는데 네. 이게 뭐 제가 이제 베스트 픽이라기보다도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악재들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자가 났고 그리고 이에 걸맞게 큰 폭의 구조조정을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비용의 어떤 감소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기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오히려 저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넷마블 같은 예. 경우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AI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의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됐고 차트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있어요. 네. 뭐 지금 최바닥에서도 아직 상승폭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은 넷마블 같은 종목도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넷마블 또 NC소프트 현재 주가가 정말 바닥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아까 세 가지 있었죠. AI, 그다음에 중국, 신작 요 세 가지를 한번 프리즘으로 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는 양수 겸장, 유창희 본부장 관세 자유로운 반도체. 유창희 본부장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뭐 반도체를 다 보자라는 건 아니고요. 네.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를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도 그 안에서 자유로운 섹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미래 성장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쪽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삼성전자도 이제 참여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또 본다라면 저는 에이직을 또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이직이요? 네, 뭐 그 에이직 관련 에이직 랜드라든지 에이직 테크놀로지의 최근의 주가를 보시면 큰 조정 없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추세의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 뭐 HBM이나 레거시 반도체 뭐 좋은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만. 유리기판은 올 하반기에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고 또 에이직 같은 경우도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 유리기판이 간다는 것 자체가 또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자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련된 기술이 있거나
관련된 장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유리기판 여전히 저는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직 쪽,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에이직 시장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걸 본다면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도 그렇고 또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결국 파운드리 또 에이직 쪽에 우리 K반도체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인데요. 탑픽 같은 것들을 제가 뽑을 텐데. 네, 저는 에이직 쪽을 보신다라면 에이직랜드를 보시는 게 에이직랜드요?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TSMC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그렇죠. 좀 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쪽을 보신다라면 사실은 좀 최근에 어저께 약간 실적에 대해 실망감에 조금 주가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저는 SKC가 치고 나가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SKC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서 자유로운 반도체, 뭐 요즘에 레거시가 살아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건 진짜 봐야 되죠. 뭐 진짜 D램이 살아나는지 이건 봐야 됩니다. DDR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지금 새롭게 가고 있는 저 에이직 쪽과 유리기판 SKC와 에이직랜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양수겸장이요, 이동근 대표 양수겸장. 두 가지죠. 결국은 네. 뭐 장기 두실 줄 아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네. 그 양쪽의 어떤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수겸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이 관세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관세가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 그만큼 지금 관세, 상호 관세다, 지금 뭐 무평 관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업종의 흐름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업종이나 종목을 고를 때는 관세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업종을 고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 급변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나는. 네. 뭐 최근에 뭐 방산 업종 너지 같은 경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네네. 그랬고 네. 뭐 사실 게임주도 펄어비스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업종과 상관없이 실적이 굉장히 주가가 그 연동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 쪽에 어느 걸 꼽을 수 있느냐? 저는 엔터하고 조선 좀 어떤 결은 다르지만은 두 가지 업종을 네.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터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관세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아티스트라든가 컨텐츠를 주로 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SM의 실적에서도 보지만은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역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역시 어떤 그 선호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선업종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업종의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4분기 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어떤 가장 수혜 업종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런 흐름들은 살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엔터와 조선 이런 쪽의 업종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와 조선까지 양수 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국내장 현재 흐름을 좀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관세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딱 두 개 업종만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 방산과 방금 이동훈 대표가 얘기한 조선입니다. 방산과 조선. 이 시장이 그냥 딱 거기만 가네요. 이게 여기밖에 없다. 기차기 본부장 관세 폭탄 다 여기 일루만 수급이 가고 있는데요. 조선 방산밖에 없어요 지금. 네,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시장이 좀 이제 흔들릴 때 또 네. 힘을 내주면서 주가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HD 현대그룹이 이제 컨테이너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5천억 정도 수주를 좀 받은 게 좀 있다고 하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한 4% 정도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0% 이상 LNG 벙커링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오션도 어저께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3% 오르면서 일단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IG 넥스원도 6%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하고 조선주들, 특히 조선주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방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코스닥 쪽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쪽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엔터주들이 그래도 네. 좀 버텨줬었거든요. 그래서 버텨왔죠, 진짜. 네, 지금은 네. 하락 전환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JYP, 하이브 쪽에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주는 어떻게 보면 그저께부터 약간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된다라면 좀 접근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마냥 무너지기보다는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단기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 그동안 성장주 쪽에 대해서 뭐 AI, 로봇 이쪽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세 개를 이야기를 하네요. 유창희 본부장께서는. 그러니까 방산, 조선, 로봇을 둔 다음에 예,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여기 세 개만. 일단 여기 세 개가 피난처라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네. 여기서 횡보세를 보여주거나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된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기존에 강했던 쪽에서 더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약했던 쪽은 제한된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강한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 쪽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요. HD-라인 아마 현대중공업 쪽에서의 뉴스인 거죠? 네. 예, 수주 소식인가요? 네, 예. 5,400억 정도. 예, 5,400억 정도의 아마 신규 소식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12%로 먼저 달려갔고요. 이어서 한국조선해양 또 HD 마린, 마린 엔진 라인들이 4%, 5%대 끌고 가니까 또 한화오션, 한화엔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따라가고 있고 이제 조선은 계속해서 지금 선순환 돌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피난처 중에 또 하나죠. 재건축 라인들까지가 또 새빨개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트럼프 랠리네요. 지금 대동기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 재건주들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 현설기계, 또 TIM, SG. 참 이동훈 대표 이게 트럼프예요. 식음료 한번 가보면 어때요? 요즘 왜냐면 식음료도 약간 피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저쪽에 미국에 가 있거나 그렇죠. 유통도 다 미국한테 맡겼잖아요. 여기로 한번 좀 먼저 가보는 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식음료. 음식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보면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어떤 그 생산 기지라든가 유통까지도 이미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은 이미 뭐 미국 내 어떤 대형 유통망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관세 어떤 이런 피해로부터 좀 많이 좀 이제 그 피해 있을 수 있는 네, 피난처. 예, 피난처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어 보여요.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주가 흐름이 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주가가 별로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좀 들어가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어필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예,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시장의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저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지가 좀 하나는 앞에서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은 좀 지금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쪽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업종에 우선적으로 좀 발을 좀 담가보고 AI. 그리고 네. 뭐 AI가 네. 되든 네. 아니면 뭐 조선이 되든 네. 뭐 방산이 되든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이런 쪽 안까지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쉬고 있는. 근데 이제 분명히 뭐 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네. 그런 업종에 굉장히 좀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엔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엔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엔터주들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봉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반토막 이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올해부터 이제 실적도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엔터주도 지금 사실은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부담이 큰 가격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난처 찾기에서 또 주도주가 피난처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그래요. 트럼프 관세 피난처가 주도주. 조선, 방산, 로봇에 약간 그 식음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크라 재건까지가 여기만 계속 지금 돈들이 가고 있어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데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전에 해봤었잖아요. 과연 이제 다음 관세 칼날이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라는데 K바이오는 어떨까? 오늘 기업 탐방 이화진 과장과 함께 바이오 기업을 탐방하고 오셨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